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의 정태 교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전문 자격증 이제 별자 시험에 합격한 후에 특허법이나 이런 데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특허 중에서도 심사관으로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대학의 로스쿨 교수로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법을 또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식재산학과에서 학생들이 지식재산 관련된 실무나 이론적인 걸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저작권 이런 쪽에서 이제 보호가 되어 왔던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고,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경제나 문화나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게 새롭게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부각돼서 이거를 이제 좀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런 과정에 있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신지식재산으로 범주에 들어가서 보호가 도모되고 있었는데 제도의 정비라든가 보호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좀 경과된 후에 기존의 지식재산권처럼 기존의 체제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지식재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신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여전히 신지식재산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어떤 신지식재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새로운 기술의 흐름이라든가 제도의 정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식재산 쪽에 거의 2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추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신지식재산 전문위원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마치고요. 연임의 의사를 물어봐서 해볼 의향이 있다 그래서 24년까지 신지식재산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지식재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건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걸로 보호를 할 것이냐.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분쟁 사례들은 국지적인 건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새롭게 등장한 출현한 지식재산이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별로 없고, 국제적으로나 모든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적인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는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신지식재산에 관련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지식재산이라는 게 전통 문화유산이라든가 전통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식재산처럼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또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한때. 무조건 신지식재산이라고 다 보호할 게 아니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건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기존에 향유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도모할 수는 있는 거죠. 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식재산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신지식재산이 그에 따라 계속 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는 옷을 오프라인상에서 구매를 했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VR, AR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거기서 출현하는 가상의 의류, 가상의 신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제기돼서 이미 작년에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거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도 온라인상에서 각종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수집하고 그걸 편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해야 된다 해서 신지식재산 분야로 범주를 넣어서 계속 데이터에 관련돼서도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지식재산의 영역은 계속 넓어질 거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식재산을 강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들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보호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던져주고 학생들과 이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좀 토의하고 바람직한 어떤 보호 방안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특허 법인이라든가 지식재산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웬만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다 지식재산 관리부서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학원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기회는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전망은 점점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거나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이라든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이고 적용 분야라든가 이건 점점 더 넓어질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전망은 엄청 좋을 거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